조선주, 조선기자재, 방산도 괜찮고 바이오도 저점에서는 괜찮고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가격에서는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하이닉스가 원체 뭐 그 실력도 좋고 납품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죠. 피해야 될 종목들이 좀 있어요. 석유화학, 건설 이런 쪽. 저는 아직도 2차 전지 쪽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에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아무래도 계엄령 이후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테마주,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원고속도 이재명 테마주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우원식 테마주도 이제 코롱 모빌리티 그루브가 이제 우원식 테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치 테마주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정치색이 있죠, 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전 정말 없습니다. 그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저는 뽑았는 대통령 보니까 여야를 다 뽑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사람이 정치적인 동물인데. 그렇죠. 있는 게 잘못이 절대 아니죠. 다만 이제 밝히면 이제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자고 우리가 그 대선 때, 총선 때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비상계엄하고서 이재명 테마주 소위 그 주식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죠. 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타코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바이오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쪽은 뭐 다 난리가 났던 거죠. 오리엔트 전공 이것도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서 여기 급락하게 된 배경도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그 지난번에 선거법에서 1심에서 판정받은 게 있죠. 거기에다가 2심이 지금 3월 언젠가 뭐 그게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주가가 쭈르륵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아무튼 여기에서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 1,000원짜리라고 해도 5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불편하다 보니까는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안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원식 테마주 해가지고서 이제 몇 개 종목이 있고 또 요번에는 또 김문수 장관인가? 그 관련 주식도 있고, 뭐, 그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관련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 주식은 다 있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 그래가지고 안랩하고 써니전자 뭐 그런 게 있었고, 오히려 정치인 중에서 자기 관련주가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결국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 관련주라는 게 되게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뭐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수혜주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정책주가 괜찮은 거죠. 정책주. 정책주는 어쨌든 돈이 정책에 의해서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 건데 우리가 단순히 인맥 관련주 있잖아요. 고향 기업, 뭐 지역구 기업, 누구하고 학교 동문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죽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투기꾼들이 붙여가지고서 띄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갖되 저가에 쌀 때 못 샀으면 추격해서 살 필요는 없고 잘 살펴볼 필요는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미국 주식 트럼프 관련 주식 해가지고서 많이 올라간 그 득을 본 게 있잖아요. 미국 대선은 4년 후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4년 뒤에 다시 써먹으면 되는 거고 국내야 지금 이제 그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5년마다 대선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는 과거 거를 잘 살펴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이제 놓친 거고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항상 되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20년도 더 됐죠.
그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20년 후에도 써먹을 수 있는 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어떻게 사는 것보다 조금 올라간 거는 주의를 하고 또 이제 떨어지는 거는 어떤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름 또 대응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은 이 정치 테마주도 우리나라랑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는 가상화폐 친화적인 걸 하면서 자녀들은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본인은 민코인, 트럼프 코인을 만들고 그래도 되나 봐요, 거기는. 뭔가. 한국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거기는 뭐 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에는 경제만 잘 살리면 결과만 좀 오는 건 좀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법하고 탈법만 없으면 되는 거죠. 위법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괜찮은 거고 법을 벗어나서 그러니까는 거기도 뭐 얼마나 그 법이 엄정하게 잘 그렇죠. 지켜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엔 법 때리면 뭐 몇백 년 때려버리는데. 네. 자, 올해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투자 주의 종목에 대거 지정되었는데요. 양자 테마 열풍이 불면서 관련주들이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국가 급등하면서 근데 젠슨항이라든가 다른 이제 CEO, 빅테크 CEO들이 아직 이르다, 뭐 20년, 30년 뒤에 이르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겠는데, 뭐 아톤이라는 주가도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CQ센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고, 아이윈 플러스도 마찬가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코이버라는 종목도 있고요. 거의 뭐 비슷한 차트네요. 엑스게이트, KCS.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 어떻게 보시나요? 다 괜찮. 지금은 일단은 올라간 게 없이 다 떨어졌으니까는 지금 가격에서는 제가 보기에 괜찮아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찍어 주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작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그 아이온큐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에 어떤 불씨를 땡긴 거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지 않느냐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걱정을 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하고 한국 기업들도 똑같이 미국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좀 많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심지어 일부 주식들은 뭐 1달러 선에 있던 주식들이 올라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5달러만 가도 5배 올라가잖아요. 500%. 뭐 이러다 보니까는 투기적인 이렇게 좀 요인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난번에 그 양자 컴퓨터가 그 상용화 되려고 그러면 15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미국에서도 급락을 했던 거고 결국에 따라서 이제 한국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도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냥 급락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서 지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매도하고 막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서도 뭐 수익이 났다가 많이 손실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 이렇게 바닥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는 양자 컴퓨터 이슈가 없던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근데 이 바닥권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아직도 조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한 몇 년 내에 그래도 의미 있는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또 거기에다 로봇 관련 주식들도 5년 전 훨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떤 게 새로운 분야가 이렇게 열리고 그러려고 그러면 진통이 다 있는 거죠. 진통.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오래 갖고 갈 생각을 하면은 괜찮을 거고 한번 올라갔던 그게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들도 지난번 바닥까지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도 좀 다시 사고 싶은 그 유혹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 상용화하기에는 조금 멀고 중요한 거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투자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국 주식이 뭐 다른 나라 시장보다 좀 주가가 좋긴 한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해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는 미국 주식도 좋겠지만 비싸다. 한국 주식 더 나빠질 게 없다. 한국 주식 사야 내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몇 년째 듣다가 우리가 23년에도 당하고 24년에도 당하고 25년에도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막 지쳐있기도 하고요. 두 개 다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장기 예측이 되게 어려워요. 중장기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변동성 있는 데서 이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20%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런 종목이 아주 무지기수예요, 무지기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전부 다 고점에 사면 아무튼 낭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잘 보시고 고점에는 절대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는 무조건 매도하는 그 전략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도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불편해가지고 그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도 많이 올라간 것들은 추가 갈 수가 있나 저도 되게 많이 그 깨통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 요번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 본 것처럼 그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데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격 매수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원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이틀 떨어지는데 막 70% 고점 대비 70%씩 떨어져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한국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것들은 이거 고점에서 지금 가격 따지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어디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 섹터에서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 뭐 쭉 가가지고서 뭐 과거처럼 쭉 수익이 엄청 많이 그 욕심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이 났으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또 너무 조급하게 매매할 생각을 말고 기다렸다가 충분히 이제 가격 매수권까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올해 유망 섹터는 어디고 좀 올해는 좀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지금은 유망 섹터는 벌써 이제 다 초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조선주, 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방산도 괜찮고 바이오도 저점에서는 괜찮고 또 이제 일부 엔터주들도 저점에서는 괜찮고 그러니까 다 저점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칩 관련주들도 저점에서는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주식들은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가능한데 지금 그 어려운 게 그렇게 조선 기자재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은 벌써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올해 내내 좋을 거야.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지난해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몇 달 올라갔어요. 2개월 올라갔어요. 2개월. 그러고서 계속 떨어진 거고 지난해 5월 달에 그 화장품 관련주 있죠. 몇 달 올라갔냐면 1개월 올라갔어요. 1개월. 1개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몇 개월 떨어졌냐면 5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5개월 동안 계속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 주식들이. 그러니까는 계속 오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더 짧게 보시면 돼요. 더 짧게. 그래서 좋게 봐도 한 달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 이제 조선 기자재 주식들이 보통 보면 한 달 넘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딜레마가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가 가능한가 이제 그런 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증권사 추천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한타증권에서는 하이브를 추천했는데 올해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는 소속 아이돌 그룹 BTS로 인해 하이브 매출 상승과 주가 상승 동력이 되살아날 것을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브? 맞아요. 저도 괜찮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써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꽤 많이.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봤자 뭐 많이 떨어질 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한 10,000원 정도라도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콜마. 최근 K뷰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고 하네요. 특히 자회사 연우가 올 3월 미국에서 대량 수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연초 예상치에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술적으로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때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서 지금 턴하는 게 물론 그냥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가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 또 엔터주를 추천했는데요. JYP 엔터, 신인 아이돌 그룹 킥플립은 20일 글로벌 데뷔를 앞두고 있고 첫 앨범이 선주문으로 30만 점 판매고를 달성하면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는 설명을 했고 하나증권에서도 JYP 엔터를 올 한해 소속 아이돌 그룹들이 글로벌 투어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스트레이 키즈의 북미, 남미 스타디움 투어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하반기 한국과 일본 등의 돔 투어 추가 시 투어 규모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을 전망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고점에서 원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거는 조금만 싸게 사면 가능성이 좀 큰 거로 보네요. 괜찮은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4만 원대까지 있다가 지금 7만 원이 넘으니까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서 조금이라도 쌀 때 사세요. 이렇게 좀. 엔터 중에서는 어디 쪽을 제일 좋게 보시나요? 그래서 하이브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전에 봤던 하이브. JYP도 괜찮죠, 이거. 네. 어쨌든 한우물만 파는 쪽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도 그렇고.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또 SK 하이닉스를. 하이넥스도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무조건 이제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조금 떨어질 때 사면 괜찮죠. 이거. 네. 하이닉스야 원체 뭐 엔비디아 그 실력도 좋고 납품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죠. 아,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같은 대장주의 삼성전자는 처참하네요, 정말. 만약에 이게 지금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그러면 더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만 원도 깨져서 많이 기는 거죠.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 가장 저기 한 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설계를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또 이제 반짝해가지고 조금 며칠 올랐는데 역시 지금 흐르는 그래프상으로 너무 안타깝네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지금 AI 시대에 삼성전자 발빠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총 2위 SK 하이닉스가 언젠가 삼성전자를 혹시 제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특히 이제 초격차라 그래가지고 네. 이쪽은 한 번 늦으면 우리가 그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참. 작년 사실 하반기 뭐 3분기부터 HBM 납품한다 했는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생각. SK하이닉스 추천한 이유로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은 27조 원 수준이 될 것을 전망했고 그러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높은 기업 가치에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제 보초 개념으로 좀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더 사고 하는 전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다가 한 여기에 달 정도로 이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메꿔줘야 돼요. 메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떨어져도 좋겠네. 한 21만 원 밑에 정도면 좋겠네. 21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크게 지수가 안 밀리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떨어지기를 또 기다리면 매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조금 추가를 더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로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 그거는 요번에 이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삼성전자 자회사로 이게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갭 상승을 하고서 기술적으로 봐도 상당히 고가인데 되게 좋거든요. 이거 기술적으로 봐도. 쭉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방은 이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보기는 봤었거든. 그때 보기는 봤는데 10만 원 초반일 때 이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오르는 거네요. 네. 그때는 뭐 그냥 원래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슈니까는 그러다가 이게 한참 쉬었다가 여기에서 한참 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뭐 그 반년 이상 쉬다가 일봉을 보면 뭐 엄청 많이 쉬었는데 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지금은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주산 로봇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봇주들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은 쭉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여타 로봇주가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다 떨어진 거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괜찮은 거지. 저 이거 관련 차트 보면서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레인보우틱스 만약에 이때 샀는 사람이 있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쉽게 뭐 2년만 가지고 있었으면 10배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없죠. 사고 팔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 이익이 줄어들었거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은 막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떨어지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팔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10%, 20%, 30% 되면 또 물타기 또 들어가고. 여기 사실 약간 좀 반대로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종목마다 보면 플러스 10%, 20% 나면 수익 확정시키고 팔고 계좌에 남는 거는 뭐 마이너스 20, 30, 40짜리 막 파란색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통찰력.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만약에 그런 이 주식이 이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조금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지금 저렇게 자회사가 될 거는 생각을 못 하고 협력 관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이제 크게 올라갔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월봉을 봐서 그러는 건데 일봉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주봉만 봐도 그럴 거예요. 주봉만 봐도. 그러니까 이때나.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가 괜찮은데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는 그때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로봇 관련 주식들도. 근데 이것만 그 혜택을 본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과론이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건 아니고. 두산도 있지 않나요? 두산 로보틱스 했나요? 두산 차트가 그렇게 막 좋지 않네요. 이거는 10만 원 넘었었거든요. 12만 원까지 갔었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이때 사신 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반토막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또 역시 3만 원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올라가서 그런 거고 올라갈 때는 기대 심리나 뭐 좋은 뉴스가 다 나오는 거고 떨어질 때는 나쁜 뉴스만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절도 중요하고 익절도 중요하고 그러고 때로는 기다림도 중요한데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제가 뭐 그 30년을 넘게 하고 전업 투자를 25년을 했는데도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일반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투자가 과거에는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시대도 한때 있긴 있었죠. 확률적으로. 근데 또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려워서 그때그때 판단도 잘해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북미 업황이 여전히 견조한 데다 글로벌 동전 기업 대비 기업 가치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추천했네요. 오늘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은. 이거 진짜 지난해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타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은 7%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적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기관이나 큰 손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연중 고점 아니에요. 그죠? 52주 사상 최고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집어던진 거 보니까는 글쎄요 이제. 자, HD 붙으니까 아까 전에 못 봤던 HD 현대중공업 이건 봤는데 나머지 또 조선들이 있잖아요. HD 한국, 조선해양도 있고요. HD 현대 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있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까지 다 봤는데 조선주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대장들이니까요. 어디가 그래도 제일 괜찮게 보시나요? 글쎄요. 괜찮게 봐요. 그러니까 다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급등을 한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오늘도 저점이었다가 그냥 확 올라갔는데 장 초반에 그래서 대놓지 않았으면 사지도 못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가격 메리트상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잖아요. HD 현대미포. 네. 지금도 괜찮아 보이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12만 원대 있으면 지금도 괜찮아 보이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회장님이 원래 예전에 굉장히 좀 좋아하셨던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요즘 이렇게 별로 안 좋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도 조금 그렇고 요즘에는 또 중국에서 전기차가 거세게 지금 BYD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지 작년까지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여타 자동차 업체들 그러니까는 글로벌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실적이 되게 나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도 좀 축소하고 가동률도 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할까 하는 그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이거 9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한 10,000원 정도 올라온 상태죠, 지금. 그래도 여기에서 10만 원 초반, 뭐 여기서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방산도 좀 좋게 본다 얘기해 주셨는데, 방산의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차트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있는데, 좀 어떻게 그러니까는 아까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봤었어요. 네. 이거 11월 달. 네. 그때 떨어질 때였었거든. 떨어지는데 역시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그 바닥에서는 실적이 괜찮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올라왔던 거예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현대로템. 네, 이것도 그때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졌다가 네. 바닥에서는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10,000원 정도 올라왔으면 한 20% 정도 올라왔으니까는 방산주든 조선주든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실적 대비 오버슈팅을 했다 싶으면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기관이나 여타 투자자들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정을 받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앞으로 기대 심리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의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또 추가 상승이 이렇게. 에어로스페이스. 요 이제 방산의 디렉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던데, 한쪽은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됐을 때쯤에는 이미 취임식을 했을 텐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방산도 어쨌든 뭐 실적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테마로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을 거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편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거 수입하는 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양쪽 다 맞는 말인데. 양쪽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때 당선이 발표된 거거든요. 쭉 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보니까는 그래도 또 전쟁이 계속되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아. 그리고 수주가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트럼프가 하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든지 휴전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이게 바닥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든가 휴전이 되면은 그게 가시화되면 일부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떨어진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조정받는 거를 감안을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일각에서는 AI 이제 테마 이후에 다음 빅 테마는 바이오가 올 것이다. 이제 뭐 당장 오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 있던데 좀 그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바이오주들은 이제 우리가 옛날 과거에 황우석 같이 그 줄기세포 돌풍이 불었을 때 또는 이제 코로나 때 있지요. 네. 코로나 때 그런 뭐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치료제 뭐 이런 돌풍이 불었을 때 또 코로나 전에도 한번 바이오주가 그 어떤 큰 대세식으로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서 보면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각계약진으로 그 바이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매수나 매도가 나오면 그쪽 섹터가 좋아 보이는 거지. 철저하게 거기는 개별주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원래는 그 섹터가 유망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자만 붙으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유망하다고 그러는 건데 그쪽은 그 개별주 성격을 못 벗어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좋다 나쁘다 하고 지수 관련한 거는 있죠. 사이즈가 큰 2차 전지주가 올라가고 우리가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하고는 무관한 거라는 얘기죠. 그쪽은 그냥. 자, 그럼 올해 혹시 투자하기에 좀 애매한 업종이나 피할 업종은 좀 어디일까요? 결국에는 뭐 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쪽이라든가 네. 조금 그 피해야 될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아주 확정되지 않은 쪽 네. 이런 쪽은 조금 투자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건설 이런 쪽 저는 아직도 2차 전지 쪽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에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떨어진 거는 다 떨어졌는데 네. 실적들이 아주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건설주 안 본 지 좀 됐네요. 건설주 뭐가 있죠? DLNC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네. 현대건설 같은 거는 조금 현대건설.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GS 건설 이런 거. 저는 차트가 별로 좋지 별로 않네요. 않죠.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1월의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연휴 마지막 주잖아요. 네. 그리고서 1월 벌써 마지막 주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설 연휴가 길다 보면은 네.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불확실성. 그래서 현금을 갖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 투자자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식 시장이 조금 슬로마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은 2월 달은 또 2월 달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는 현금 확보 잘 하시고서 즐거운 설 명절 잘 지내시고 2월에 또 이제 많은 수익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1월 달 설 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릴 때는 세뱃돈을 받으니까 설 연휴가 참 기대됐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세뱃돈 받을 일이 없어서 나갈 일만 있어서 그렇죠. 뭔가 설 연휴가 예전처럼 반갑고 막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본 선생님은 남석가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